네 번째 발표는 전주대학교 권주태 교육부총장님께서 지방사립대 차원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주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부 정책 변화를 확실히 인지해야 각 대학들이 향후에 각종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리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전주대학의 변화와 사례가 뭔데, 그 다음에 향후에 RS 체계에서의 고도화를 어떻게 시킬까, 여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교육부는 구조개혁이라는 타이틀로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 대학들은 한 번의 위기가 이미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학교들이 입학 충원율이 신입생 80%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2004년에 왔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교육부는 누리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혁신시키고자 노력을 했고요. 비슷하게 인구가 좀 약간 안정화돼서 2018년도에 다시 교육부에서는 우리 대학에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큰 화두는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에 관련된 개념이 대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래서 2019년도에 교육을 혁신할 때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교육부가 제시했던 거는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대학은. 그 다음에 고등교육 생태계를 좀 획기적으로, 기존에서 약간의 변화보다는 획기적으로 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하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2018년도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교육부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어서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키워드는 지금 현재도 동일한 내용의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융합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산업 인재 양성해야겠다. 그 다음에 대학별 특성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각 대학들이 뭘 할래? 그 다음에 평생교육, 유학생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2019년도에 교육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외에 오늘의 토의의 주제인 특별회계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지방대학 지원을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들어서 또 다른 초중고 학생들에 관련된 AIDT를 어떻게 활성화할까? 교육 발전 특후 어떻게 하지? 지방대 활성화 사업 어떻게 하지?라는 계획을 2023년도에 교육부가 발표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2025년 올해 거의 모든 계획들이 실현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는 오늘의 화제는 아니지만 향후에 더 큰 컨셉의 대학이 할 역할이 아니겠나 해서 자료를 했고요. 나중에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아 돌봄을 초중고에 맡겼을 때의 문제와 지역에 맡겼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봐서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AIDT는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올해 3개의 과목에 대해서 실시가 되는데, 많이들 선생님들이 애를 좀 겪고 있으셔서 이것도 대학에서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 대학의 사범대학 애들이 궁극적으로는 교사로 가기 때문에 미리 대학에서 준비 안 해주면 사회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변화된 모습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AIDT 지금 교내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라이즈 체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제 회계에 관련 특별 회계에 관련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자, 교육부가 이렇게 미리 알려줬는데 대학이 준비가 됐을까? 저희 대학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미 2004년도에 이미 왔었습니다. 그때 말고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입니다. 적정 규모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 위에 거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우리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 부총장 협의회에서 골든타임이다. 지금 5년 동안에 대학 교육 혁신 안 하면
그다음에 22만 명 감소한 40년도에는 대학 50%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밑에 있는 표가 전북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북은 골든타임이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2019년도에 전북 신생아수를 써놨는데요. 대충 20세 학생들이 입학한다 보면 8천여 명이 2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데이터에 보면 75% 정도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충 7을 곱하면 7, 8 답이 나온 거죠. 궁극적으로 전라북도에는 두 개 대학, 현재 기준으로 두 개 대학 이외에 모든 대학이 없어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게 전북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대 모든 문제라서 지금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위에 전국에 더 합사염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더 크다. 이런 문제를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게 그러면 전주대학의 현재 상황이 뭐냐? 신입생 충원도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할 텐데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교육부 정책도 읽어야 될 거고 학생들의 니즈도 반영해야 될 거고 지역사회의 요구사항도 이제 대학이 소화를 해야 될 텐데 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지속 가능, 그 다음에 존재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 대학의 모습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대학 교육을 둘러보게 됐죠. 이때까지 했던 방법과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나타난 컨셉이 학생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2019년 슬로건을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교육이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지역과 같이 해야 된다 해서 Dream Together, 지역과 함께 이 두 큰 축으로 진행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 가치 재창출이 전주대학교의 그 전에 발전 계획서상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키워야 아마 첫 슬라이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밑에 있는 양쪽의 사이드의 학생들을 보시면 전주대학의 교육 가치는 평범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4년 후에 자기의 적성과 꿈을 찾아 전문가가 되도록 만드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가치 재창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미리 요 얘기를 결론을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위기가 왔었고 그 당시에 누리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전주대학의 대형 사업이 전통문화 콘텐츠 엑세드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상이 물려준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문화 콘텐츠화해서 어떻게 세계를 해 나갈까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음식 세계화까지 비전을 제시가 됐었고 도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를 해서 관련 산업들을 클러스터를 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대학과 전라북도가 함께 노력해서 국가 산업인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를 유치한 사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라이즈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미리 보여드리고요. 만약에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업이 5년이었습니다. 대학이 어려우니 각 대학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성화해달라. 그래야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산다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5년 만에 사업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궁극적으로 골든타임이 20년 전에 스타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의 대형 사업은 지금의 라이즈나 그로컬 형태의 사업으로 이미 진행됐다고 보고 굉장히들 열심히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막을 내리니 이 모든 자산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케어를 안 하다 보니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가 현재의 모습은 공단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한식의 세계의 전초 기지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컨셉이 다 없어져요. 대학이 안 도와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추 농사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팔아서 부가가치가 없다. 그러면 고추장을 만들어서 2차 가공을 해야 돈을 번다. 그런데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
떡볶이 비즈니스로 가야 실질적으로 고추 농가가 산다는 컨셉입니다. 그게 밸류체인이 전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된 기존 산업을 대학에 관련된 학과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사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옛날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돈을 줄 때는 쉽지만 돈이 스탑이 되면 대학의 모든 사업들,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특별회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제가 보기에 열심히 했고 요 사업 결과 20년 전이었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30만 명이 왔던 관광객이 현재는 1,000만이 옵니다. 뭐 자주 잘 아시겠지만 그럼 도대체 누가 했느냐? 그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그다음에 평생 교육 체제, 특히나 전주대학은 2부 대학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대학 가는 학생들 형태가 이제 옛날에 2부대 형태였는데요. 그런 관계로 전주대학은 옛날에 그러한 생각에 평생교육 체제, 라이프 사업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업을 했고요.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첨단 분야 혁신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교육부가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했다. 저는 공학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인문학이 묻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통문화 콘텐츠는 아이디어는 거의 다 인문학 애들한테 나옵니다. 그거를 콘텐츠화하고 기술로 엮은 게 바로 공학과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콘텐츠 학과들이지 그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예를 들면 학생들을 일본에 배치마킹 갔다 왔다 그랬더니 기모노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죠. 그거 왜 입어? 그랬더니 얘네들 의견이 자기가 입고 봐서 걔네들을 제도를 알아야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제안할 거 아니냐 해서 학생들이 제안했던 게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자라는 컨셉이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북촌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많은 어른들이, 저부터도 많은 어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비싼 한복을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학생들의 젊은 학생들 창의력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경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사업은 1주기, 2주기를 거쳤는데요. 혁신 사업의 기본 컨셉보다는 이게 왜 이런 사업이 중요하느냐? 대학은 10,000명 사이즈면 등록금이 350 기준으로 문과 300, 지역은 아직도 등록금이 쌉니다. 그 다음에 공학은 400, 평균은 350입니다. 그럼 1년이면 700 잡고 전주대는 10,000명 사이즈 학교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700억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건비가 65 내지 70%입니다. 그럼 70% 넘는 순간 그 조직은 옴짝달 수 없는 조직이 되는 거고요. 전주대가 한 65%, 그 다음에 등록금이 20%를 대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대충적으로 보시면 10% 정도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예요. 그러면 700억이 10%면 70억인데 지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받은 게 인센티브 포함해서 116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이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사업이 없었다면 여전히 전기값 내고 수도값 내고 유지보수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모든 대학이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전주인데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교육이 서울보다 좋아야 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핸즈온 스텝이라는 경험 기반의 교육, 서비스 러닝, 리빙랩 아마 다 아시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3유형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역에 맞는 특성화 분야, 문화관광, 예전에 보여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농생명식품, 식품 클러스터 연계 방안, 그 다음에 새롭게 도가 제시하는 탄소 융합이나 에너지 파트를 특성화 분야를 열고 같은 노력을 도와 같이 했고요. 향후에는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모두 아마 교육부도 우려를 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라이즈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예전부터 모든 사업에는 우려가 있던 게 사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관한 문제를 이제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저 협력 거버넌스도 총장님들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상생발전협의회 도지사와 같이 움직이셔라. 예전에 대표 사례가 인천시장님이 헬기 타고 컨셉추얼 리스트를 데리고 돌아가는 게 2004년. 그래서 오늘의 청라지구 그 지역이 완성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된다. 근데 부총장들은 그 밑에 있는 관련된 조직 국장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나 아까 첨단 사업이나 모든 사업 단장들이 지역에 있는 기구들과 연계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들이 도지사 내려가면 탑다운으로 내려갔을 때 거의 된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요. 지역에서 거꾸로 버텀으로 올라갈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다 해줘야 실적은 필요한 사업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부대학으로 시작한 전주대학 같은 경우 라이프 사업에 책임을 지겠다 해서 라이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고도형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연계형을 추진을 했습니다. 요거는 학교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되돌려준다는 개념의 컨셉으로 했고요.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하고 지금도 아마 문제가 되는 게 라이프 사업을 했던 대학들도 라이즈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접는 대학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걸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라이프 사업, 이 라이프 사업의 중요성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20대 공부를 하고 30대 직장에 들어가서 60대 지금 정년퇴임을 하는 19세기의 산업구조화의 기업들이 현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20대 공부 끝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을 일어나는 개념 컨셉을 해주려면 아마 평생교육이 꽃꽂이 꽂고 춤추고 이런 평생교육이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시는 전문 지식이라는 개념을 좀 더 고도화하는 개념의 평생교육으로 아마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들 마케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모집인데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시행을 이제 제시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학과에 교수가 4분이 계십니다. 그 4분이 학생들의 자기 전문 직업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봤던 사업이 코스 사업의 첨단 분야에 열 몇 개의 사업자들이 개명대에 모여서 교수 200여 명, 학생들 제가 알기로 한 1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불문, 전공 불문, 첨단 관련 강좌 듣고 세미나 토론하는 형태를 제가 직접 강의도 하고 체험을 해본 결과 우리가 바랐던 선진국의 그러한 교육 제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언제까지 4명의 교수가 한 학년 40명을 책임지는 교육으로 교육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나 전주대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꿈을 찾아주고 적성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통합 모집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종합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3개 분야의 특성화 분야의 학부를 슈퍼스타 칼리지의 가상학부입니다. 입학 지원이 없었던 거기에 만들어서 학생을 케어해준다. 왜냐? 기존의 학과의 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건데요. 저 융합 학부를 만들어서 교수들이 같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특히나 학생들의 요구가 좀만 더 높아지면 교수들은 거기에 대응하실 거다.
그래서 많은 학교의 고민들이 저런 학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고민의 해결 방안이 아닐까. 저희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사 구조 개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19세기에 발전됐던 지금의 학과 제도 가지고 과연 선진국의 이런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거냐. 참고적으로 울산대학 이사장님이 이 8개대 연합의 강좌에서 하신 말씀이 자신 같은 후진국의 교수가 당신들과 같은 중진국의 교수를 키워냈고 이 중진국의 교수가 선진국의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과연 이 컨셉이 맞는 거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두고두고 우리가 아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학과 제도와 저렇게 학사구조 재설계를 해서 융합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 걔네들이 혹시나 창의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인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학사구조 재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이수도 전면 틀을 바꿨습니다. 한옥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융합 들어올 때는 어떤 과로 들어오더라도 전주대학은 기존의 융합 전공으로 들어온 학과가 아니라 융합 전공으로 제1 전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들 국립 때도 마찬가지고 10 몇 프로의 중도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유가 자기가 공부하는 학문 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그냥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돌려주는 케이스라면 들어오는 학과 상관없이, 물론 보건복지부나 관리하는 학과들 제외하고 일반 학과들은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과도 전면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즈 사업에서 필요한 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사회에 같이 가서 고민을 해주자는데 그렇게 하는 제도가 협동수업입니다. 꼭 교수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협동수업, 집중이수제 등등 제도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없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발표했던 로봇공학 같은 경우는 전주대학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첨단 코스 산업에서는 다 오픈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공동학위 과정을 전부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미래융합대 이 나이 든 학생들을 받아보니 오히려 교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들어와요. 상당히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경험 인정제도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체를 수행해 봤던 사장님이었는데 학교에 들어와서 교양을 듣고 있다. 이게 이제 맞는 거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자기 전공이 전기인데 이미 전기회사의 사장님이고 그런 기술이 있는 분이 다시 교육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학습 경험 학점 인정제를 전면 대체 인정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활성화 안 되지만 겸직 활성화, 제2의 교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반이 전부 다 실무 회사에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겸직 교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수한테 배우고 실무는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배우는 형태. 근데 그게 인턴제나 현장 실습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약하더라. 차라리 그분들이 교수로 채용, 물론 이제 돈 주는 문제는 있겠지만 교수로 채용해서 같이 가르쳐야 학생들한테 발전이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 주는 돈의 가치는 뭐냐? 각 대학들이 제가 알기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받는 거의 모든 대학들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6년 동안에 서로가 벤치마킹하고 학생을 위해서 뭔가 하자는 컨셉이 태동됐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 성공이라는 컨셉이 제가 알기로는 성균관대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들이 19년부터 컨셉을 잡았고 아마 작년 기준으로는 모든 대학의 60% 이상의 총장님들이 취임사로 학생 성공을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의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전주대학은 학생 성공의 컨셉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학교의 행정을 들여다봤더니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국의 체계와 선진국의 체계가 맞는 거냐 이 질문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건 취업입니다. 그럼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입학 때부터 시작해서 학생 지원을 어떻게 해줄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책성 확립. 내가 뭘 참여를 할까? 이 참여에 정체성이 없는 애들이 지금 중도 탈락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가봐야 결과가 잘 안 나오는 형태가 일어나서 어느 학교든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있어야 되고 학습, 취업, 학생 지속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를 해야 된다. 모든 대학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쭉 나열해 봤더니 이 중에 30%가 업무가 없더라고요. 2019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0%의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부서에다가 끼워 넣기도 하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입학부터 학생들은 취업까지입니다.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학생, 교원, 직원 전체적 관점에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플랫폼으로 태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을 끼고 살자, 전주대학 끼고 살자입니다. 자식처럼. 그런데 이 학생이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취업을 잘한 저는 어떤 취업을 하고 싶어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학교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존의 명문대학들은 선배가 취업 잘했어요. 그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무슨 공부했고 동아리 활동 뭐 했고 비교과 뭐 들었고 이게 학생들 간에 이어지는 끈끈한 정으로 내려갔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전산하나에서 학생들한테 가이드 해주겠다. 그런 체제로 학생 성공 프레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맨 위에 올라가는 애까지 상당히 힘듭니다. 5세 학생들. 그래서 저기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는데 교수나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서로가 그런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학생들의 목적에 맞는 취업으로 이끌자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아까 프레임워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관리센터를 모든 학교에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대학교는 19년도에 빅데이터 센터에서 저런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 때부터 의사결정 지원을 가능케 한 예를 들면 올해 저도 지금 공부를 합니다만 올해 과연 학생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사결정 데이터들이 쌓여서 학생을 위한 제도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을 위해서는 비스타 전북 비스타 프로그램에서 아예 그냥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과정 만들고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을 데려가는 그래서 하림과는 매년 지금까지는 7에서 10명 정도는 매년 교육을 받아서 하림에 전부 취업시키는 정도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모두 확대할 예정이고 아마도 모든 지자체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빙랩 관련해서 지역에 어떻게 할까? 자원 공유 어떻게 해줄까? 그 다음에 외부 기업을 가져와야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혁신 사업도 추진함과 동시에 카카오 클라우드라든지 대기업들을 학교 내에 유치해서 같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좀 받았다고 자부를 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향후 추진될 라이즈 사업에 이 모든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서 이 지역에 일조를 하는 게 전주대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